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함께한 시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처럼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분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중간중간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현장 참여해주신 최 선생님의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이제 댁에서 이걸 동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보내오신 걸 또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한테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난번에 옹소리네 집 꽃밭을 보고 나만의 그 행복을 표현하는 꽃밭을 만드는 그런 표현 활동을 했었죠. 그거를 오늘 또 두 분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꽃밭을 보면 정말 색감을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녹색으로 층층이 무지갯빛처럼 전체를 채워주셨고요. 거기에 한편에 반달같이 달도 있고, 그리고 아마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좋아하시거나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한켠에 크기는 좀 작게 그렇게 좀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리랑 강아지를 그냥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라 종이에 예쁘게 색칠해서 그 종이를 오려가지고 강아지 모양, 발 모양을 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또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표현한 그 결과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이런 걸 느끼고 끄집어내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분이 20대 초반이고 지난 시간에도 뭐 진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거를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꽃밭을 채워가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셨대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하면서 사실 겪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더 금방 채워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20대 초반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 이 과정을 함께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걸 또 채우려고 하니까 막막했던 이유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서 행복을 누린다는지 나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른다는 거를 느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사실 우리가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는 사실은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도 듣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게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끄집어내고 앞으로 이왕이면 더 좋은 내 이야기를 써가는 이런 게 중요한 과정인데 아주 뭐 함께한 시간이 이제 2시간밖에 안 되고 이제 3시간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니까 이런 걸 다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아직까지 내가 만든 꽃밭은 텅텅 비어있지만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색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의 그래도 뭔가 내가 좀 자신감이 없고 아직은 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쁜 색감으로 꽉 채워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양한 것들로 채워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응원을 드리고 정말 우리 과정이 그런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너무도 특이한 제가 이런 과정을 하면은 이 시범을 보여줄 때 일부러 사실 되게 상세하게 시범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냥 대강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제가 너무 이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물론 뭐 솜씨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참고를 자꾸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료 사용법이나 이 시간에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이거다라고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완성해서 보내주신 걸 보면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고 창의성이 정말 보이는데 제가 시험 보일 때는 이렇게 울타리를 붙였잖아요. 평평하게.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분이 김 선생님인데 이분은 울타리를 다 입체로 세우시더라고요. 와. 정말 발상의 전환이시죠. 그리고 정말 저는 이거를 또 특이하고 좀 그렇게 봤던 게 울타리를 쫙 세워주셨는데
앞에는 트여 있어요. 누구라도 내 그 행복한 그거에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서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보고 일단 울타리를 세우신 걸 보고 놀랬고, 그리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도 또 너무 정말 이분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을 활동을 하시면서 이분은 우선 기분이 좋아지셨대요. 왜냐면 우리 오소리처럼 나만의 이렇게 꽃밭을 꾸밀 수 있다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좀 잊고 지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롯이 내가 그 뭐가 행복하지? 나는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라는 걸 찾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또 예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자신, 내 삶에 물도 주고 우리 뭐 영양분도 주고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꽃밭에 자주 물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만의 꽃밭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 자신한테 더 집중을 하고, 남의 꽃밭도 당연히 존중하고 예쁘지만 그보다는 내 꽃밭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남하고 비교할 시간도 오히려 줄어서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시죠. 네. 그런 말씀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정말 표현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걸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함께한 최 선생님 그 말씀은 들었지만 작품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작품을 완성을 해주셨어요. 네, 색지에다가 풀처럼 다 크레파스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구슬, 비즈 스티커로 꽃 모양을 만들고 그 꽃대 같기도 하고 또 꽃이 완전 날아가는 느낌도 나게 예쁘게 유성 그 별 꼬리 같은 이런 느낌도 나게 예쁘게 비즈 스티커로 그렇게 또 꾸며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플레이콘 있잖아요. 우리 그 옥수수로 만든 과자같이 생긴 건데 물 묻혀서 이렇게 공작하는 그거를 또 직접 사가지고 오셔갖고 이런 재료가 있는데 나 활용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지금 그걸 가지고 이끼 낀 바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키트를 보내드리잖아요. 표현활동할 때 이런 거 쓰시라고. 근데 그거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그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만 쓰셔도 되고, 더불어 우리 최 선생님처럼 집안에 찾아보니까 뭐 다른 것도 있더라면 그거 가져다가 하셔도 돼요. 앞에 보내오신 분들도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내 행복 거기에 예쁘게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글을 또 적어가지고 막 붙여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있는 건 뭐든지 활용을 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사실 우리가 가끔 들여다보는 게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사실은 뭐 바쁜 우리 인생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하는 요 시간만이라도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이런 활동지에 답변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그러면 활동지 답변도 같이 보실게요. 우선 박 선생님이 오소리네 집 꽃밭에서 행복하면 떠오르는 것에 주로 기쁨이나 이런 거를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기쁨, 웃음, 행복하면 주로 그런 것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그 운동장에 꽃밭을 발견했을 때 오소리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라는 질문에는 갖고 싶은 욕구에 더불어 놀라움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꽃밭이 있다니? 왜 난 여태 몰랐지? 라고 해주신 이 표현에서도 저는 20대 분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걸 보고 막 놀랍고 이런 게 사실은 인생에서 굉장히 그것 자체로도 즐겁고 자극적인 일인데 나이가 들수록 놀라운 게 조금 줄지 않아요? 솔직히 선생님, 그죠? 네. 그런데 20대 때 그 뭐든지 발견, 여기 이 놀라움이라는 걸 발견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뭐든지 많은 걸 발견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많은 놀라운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곁에 꽃밭을 입고 있던 오소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했을 때
제가 SNS를 통해서 남의 것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원래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이랑 비교를 안 할 수 없고 남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현대사회는 그게 더 심하고 그걸로 좋은 점도 있지만 폐해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SNS를 활발히 활용하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러신지 그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셨대요. 내 이야기 같이 느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SNS를 보면서 내가 좀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이런 걸 느끼셨는데 그거보다는 점점 스스로 행복을 좀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아까 보신 그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다는 그 표현 활동까지 이어서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울타리를 세워서 표현해 주신 김 선생님도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시간에도 긍정적으로 내 삶에서 뭔가 바뀌었고 이런 긍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게 맞고 또 더 추구하시는 바, 더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겠다 이런 그런 욕구가 지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이라는 걸 하셨고 그리고 그 꽃밭을 발견했을 때 우슬이가 느꼈던 감정 중에 갖고 싶다? 나는 왜 저게 없지? 라는 그런 것. 남에게 되게 좋은데 그냥 남의 거 좋구나. 난 뭐가 있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게 나는 왜 없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저건 난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주 잘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 곁에 꽃밭을 입고 있던 옹소리를 보면 나는 어떠하다고 생각되는가 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고 그리고 한없이 작아 보이고 스스로 아까 그 20대 박 선생님하고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들이 볼 때 나도 그런 걸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기도 하더라라는 걸 또 새삼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위에 그런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 이제까지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가진 것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고 쓰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뭐 책도 내셨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또 남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한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많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울타리를 세워서 아까 다양한 꽃밭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울타리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마음까지 표현활동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세기 때 활동지 좀 늦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 지금 보내주신 분은 젊으신 분 연령대 있으신 분이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연락을 하신 거고 안 선생님이 이 활동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는 뭔가 그 10단위가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있는 그 나이 때는 사실 생각이 상상 많잖아요, 선생님. 그죠? 9살에서 10살 넘어갈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에서 20살까지도 이제 내가 성년이야 하고 좀 그게 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진짜 많아지죠. 내가 벌써 30이라니 40이라니 이분이 이제 30을 바라보는 29세의 배우도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또 부럽게도 이분이 자신은 굉장히 다복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천진하고 부모님 덕에 평탄하게 살아왔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감사한 일이고. 그죠? 너무 제 가장 부러운. 그래서 내 인생하면 평탄 이런 게 떠오르지만 그거에 더불어 열정이나 또 이런 단어도 떠오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책에서 내 나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시작해도 이르지 않은 나이 29세 이렇게 생각이 주셨는데 조 선생님 우리가 볼 때는 아니죠. 무엇을 시작해도 이르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가 맞으세요. 그래서 크나큰 용기가 필요한 나이인데 지금 용기를 내시고 결정을 뭔가 내려야 할 것이 많은 나이 이건 맞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뭐 인생 굽이굽이 우리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백 장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남들 앞에서도 당당히 해낼 수 있었을 때, 남들이 인정해줬을 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연령대에 나 자신한테 충실한 것도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인정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지금 느끼실 수 있는 걸 건전하게 지금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아주 천진하고 평탄하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나의 그런 삶을 큰 부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좀 더 보답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과정이 정말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보는 책 같은 그림책을 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데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어려운 책, 두껍고 막 그런 책만 봐서 꼭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뭐 누가 봐도 뭐 대단한 그런 막 스토리에 어려운 이론을 펼쳐놓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이야기에서 내가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음이 있는 이런 것을 재미있고 쉽게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그림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도 지금처럼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볼 그림책은 정말 유명한 그림책이죠. 강아지똥 그림책을 같이 볼 거예요. 아마 이 책은 뭐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아주 젊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보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어느 정도 또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나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함께 봤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소리네 집 꽃밭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이 똑같이 글을 쓰셨고요. 그림도 정승각 선생님이 그리셨어요. 저는 정말 이 두 분이 너무나 찰떡콤비. 이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정말 그 정서를 잘 담고 있는 게 정승각 선생님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그 권정생 작가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짧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알수록 더 이 책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 고난의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그 지방의 한 교회에 종치기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한마디로 문간방 같은데 처음에 나중에는 뭐 이분이 글도 쓰시고 했으니까 또 조금 달라졌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더부살이처럼 있으셨겠죠. 몸도 아프고 배움도 많지 않고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문학가니까 굉장히 뭐 옛날에 어렵게 태어났지만 남자분이라고 아들이라고 공부는 많이 시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정말 옛날 기준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하신 분인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일단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하신 분이어서 교회 종직기로 있으면서 지내셨는데 그 안에서 뭐 친구도 없어, 가족도 없어, 뭐 믿음은 있지만 주변에 내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내 방에 막 쥐가 나타나면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막 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처음엔 징그러웠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귀엽더라 이거죠. 그럼 미물들한테도 애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분의 그 동화의 특징은 이전까지는 거의 뭐 외국에서 들어온 동화들을 번역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공주 얘기, 왕자 얘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아동 문학에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심지어 보잘것없는 이런 소소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좀 그런 글을 쓰신 게 이단주는 정말 혁신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똥이 또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이분의 정신을 정말 담고 있기도 하고 이 사파도 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권전생 선생님이 지내셨던 교회에 가면은 권전생 선생님 이런 것이 이제 요새는 어떤 작가들 생가나 뭐 이런 데 다 꾸며져 있잖아요. 가면은 그 마을의 벽화랑 이런 게 다 이 강아지 똥으로 꾸며져 있는데
거기 그 그림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그림책의 사파로 벽화도 꾸며져 있고 하더라고요. 권은희 선생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몇 년 후에 밝혀진 게 이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좀 더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의료사고로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분의 삶이라는 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난한 삶을 사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소소한 존재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그 정수가 담기는 강아지똥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을 읽으면 사실 표지 앞뒤만 봐도 책 한 권의 내용에 스포가 다 들어있어요. 맨 앞에 표지를 보시면 돌담길이 있고요. 제목 강아지똥하고 정말 귀여운 강아지가 똥 누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쭈그리고 똥 누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 사파가 정말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디테일하냐면 이게 추울 때 똥을 누면 똥에서 김이 나잖아요. 사파에 강아지 똥 누는데 여기 김까지 모락모락 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뒷표지를 보면 이 똑같은 돌담길에 강아지 모습은 없고 그 자리에 대신 정말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운 민들레꽃이 등장하고 있다. 이 스포가 다 들어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아지 똥 책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강아지 똥이 민들레꽃으로 변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표지에서 만났던 그 강아지가 똥 누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도리네 집 흰둥이래요. 도리네 집 흰둥이가 똥을 놓고 있어요. 골목길 구석에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누운 똥이 강아지 똥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흰둥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흰둥이가 싼 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똥이 우리의 주인공이죠. 자, 이 똥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실게요. 자, 똥은 뭐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이 강아지 똥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겠죠. 이 강아지 똥이 강아지를.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 던져진 우리처럼 길바닥에 마치 우리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강아지 똥이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이 있고요. 거기를 또 새가 날라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부리로 뚫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우 뭔가 하고 봤더니 뭐 먹을 건가 하고 봤더니 똥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요. 그때 강아지 똥 기분이 어떨까요? 그 옆에 페이지에는 강아지 똥이 울고 있어요. 세상에 던져져서 태어나서 느닷없이 누군가한테 첫마디 들은 게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볼 틈도 없이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를 처음엔 좀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담고 있겠죠. 울면서 그래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게다가 더럽다고? 그러면서 화도 나고 서러웠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아요. 일단 화가 나죠. 아니 뭔데 나보고 갑자기 더럽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그 강아지 똥이 뒤에서 계속 울고 있고요. 앞에 뭐 이렇게 똥 비슷한데 더 훨씬 큰 덩어리 애가 딱 강아지 똥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똥 비슷하게 생긴 애는 똥이 아니라 흙이래요. 흙인데 이 주변에 있는 흑색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강아지 똥이 있는 데는 그냥 흙인데 이 흙은 굉장히 옛날에는 뭐 똥으로 거름도 주고 이렇게 비옥하게 가꾼 흙 있잖아요. 그게 이 그림에서도 티가 나요. 색깔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비옥하게 가꿔진 똥이 이 흙이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가 울고 있는 애를 막 보면서 강아지 똥을 보면서 야, 뭐 똥 보고 똥이라고 그러는데 왜 울어? 그러면서 너는 똥 맞아. 되게 더러운 개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크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얄밉죠. 그런데 얘가 알고 보면 나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 똥이 그 옆에 페이지에 너무 서럽게 우니까 얘가 이게 당황해하면서 오 미안해 울지마도 울라고 한 얘기는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까 그 흙이
강아지똥 비웃을 때는 되게 약간 거만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웃었는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강아지똥은 이 흙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흙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똥이 더럽고 이거보다 내가 더 하찮고 나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 사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흙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듣거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도 몰라 하면서 다음 페이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흙하고 강아지똥이 계속 등장을 하고요. 이 흙 옆에 회상하듯이 어떤 장면이 펼쳐져요. 근데 그 장면 속에는 하얀 꽃이 피어있는 어떤 식물이 있어요. 이게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바로 보면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알아봤거든요. 본래 나는 저쪽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가꿨어. 그리고 여름엔 보랏빛, 하얀빛 감자꽃도 피었고 이 그림이 감자꽃이었잖아요. 근데 강아지통이 저쪽 밭에 있는 게 왜 여기 와 있지 했더니 그 뒷장면 배경이 완전히 깜깜하게 좀 우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흙이 그냥 쭈그리고 앉다 못해 이제 엉엉 우는 표정이 되어 있고 옆에 얘가 떠올리는 장면에 앞에 예쁜 꽃이 피었던 장면과 다르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식물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 무슨 짓을 했냐면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키우던 고추를 내가 끝끝내 살리지 못하고 다 죽게 버렸어. 여기 이 죽어있는 식물이 고추인가봐요. 타버린 고추. 그러니까 아이고 가여라 하고 강아지똥이 자기 얘기도 있고 흙 얘기에 막 집중을 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흙이 또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고추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달구지에 실려서 오다가 우리 집이 아닌 여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옥한 흙이었던 애가 먼데 떨어져서 여기서 다른 학교 천재 말라서 없어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오더니 갑자기 흙 앞에서 멈췄대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소달구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좀 옛날 동화라서 여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쭈그리고 흙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올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 옷차림새가 약간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분이 이 흙이 살던 밭의 주인인 농부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분들이 정말 정성껏 이렇게 흙을 가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폐한 이 그냥 길바닥에 비옥한 흙 한 덩어리 딱 떨어져 있던 걸 보고 저거 우리 밭 흙인데 하고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갈 때 여기서 떨어뜨렸구나. 소중한 흙인데 하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가져가요. 이 흙은 자신이 열심히 못해서 고추를 죽여서 여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사실 흙의 잘못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흙은 자신이 할 일을 다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그걸 이 농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나쁜 흙 버려지는 게 아니라 소중한 흙이라고 하면서 흙을 다시 소중히 들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 흙한테는 너무 잘된 일인데 강아지똥은 또 혼자 남았겠네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또 너무 또 더 쓸쓸해 보여요. 아까 강아지가 똥 눌 때 김이 모락모락 났다는 건 추운 계절이라는 이야기죠. 겨울이었거든요. 강아지 똥은 이제 흙도 떠났고 주변에 뭐 다 자기 더럽다고 놀아주는 존재도 없고 하니까 길바닥에 그냥 뭐 똥이니까 어디를 막 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 그냥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눈을 맞는 너무 가엾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흙은 보니까 어쨌든 좀 실수가 다소 있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뭐 밭에서 작물도 키우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더러운 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텐데 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권정선 선생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남이 나보고 막 더럽다고 그러고 하면은 원망을 하고 막 지들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똥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쓸모를 생각하고 심지어 여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때로는 뭐 시련이 닥치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막 해서 남들을 원망하고 잠깐 솔직히 저주 비슷한 마음 막 가질 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지속되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조금 그러다가 결국은 굉장히 이런 선량한 마음들을 저는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굉장히 선량한 정말 우리의 모습 건정된 선생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강아지 똥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이 바뀝니다. 사파의 디테일 제가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봄이 된 걸 나타내게 아까 겨울이었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주변에 노란 병아리 하면은 봄을 우리가 좀 상징하잖아요. 노란 병아리 떼가 이 강아지 똥을 들여다보고 있고 어미 닭이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강아지 똥을 자세히 보면 앞에 겨울은 어쨌든 갓 태어난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색깔도 또 진하고 조금 더 윤기가 나요. 근데 겨울 내내 그 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면 똥도 다 말라버렸겠죠. 그래서 이 똥 색깔부터가 벌써 굉장히 말라있는 그런 느낌이 나게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더 기운도 없고 말라서 좀 있으면 정말 이제 부스러져서 없어질 것만 같은 느낌에 이때까지도 외롭게 이 강아지 똥 혼자 여기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봄이 됐는데도 아까 참새가 얘기한 것처럼 병아리들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똥이니까 엄마 닭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찌꺼기뿐이야. 그래서 저리 가자 이러고 또 얘를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가요. 아, 요새 팩트 폭력? 폭행 뭐 이런 말 하죠. 그야말로 팩폭을 던지면서 가엾은 똥 슬퍼하면서 봄에도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강아지 똥은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비가 오고 있고요. 아무도 없었던 그 옆에 어떤 싹같이 풀 같은 게 자라는 게 보여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관심을 보이면서 넌 누구니? 하면서 이렇게 턱을 개고 엎드려서 그 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는 뭐니? 하고 강아지 똥이 물었더니 이 풀이 민들레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못 봤을 수도 있죠. 우리 뭐 40대 이상만 돼도 길가에도 많이 도시에도 피어 있었어요. 이게 흙틈 같은데. 딱 봐도 민들레인 걸 알겠는데 민들레였어요. 얘가 아직 꽃을 피우기 전에 민들레.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까 강아지 똥이 얼마만큼 예뻐?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지금까지 강아지 똥이 볼 수 있는 세상이 많지 않았잖아요. 이 흙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늘에 별처럼 예쁘니? 그랬더니 민들레 꽃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 방실방실 빛이 나. 그랬더니 강아지 똥이 너무 궁금하죠. 지금은 꽃이 없는데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랬더니 민들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해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민들레가 강아지 똥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해요. 그 다음 장면이 나오고요. 그 똑같은 장면을 더 멀리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멀리서 관망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그 앞에 페이지에는 민들레하고 강아지 똥을 크게 둘 장면이 보여져 있다면 이 페이지에서는 둘이 좀 멀리서 작게 그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 자연환경, 비 오는 이 풍경을 더 잘 그림에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민들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뭐 햇빛, 뭐 바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비도 있어야 되고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뭘까 하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그랬더니 강아지 똥이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찌꺼기고 쓸모없고 더럽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들레가 이야기를 하죠. 거름이 되면 우리는 또 다 알잖아요. 이게 뭐 똥의 형태 그대로 담아서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부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연이니까 여기서는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강아지 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나를
나를 빛나기 위해서 네 몸을 녹여 하면은 사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뭐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지금까지 정말 자기의 쓸모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같아요. 스스로. 근데 이제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나다운 것을 찾은 거죠. 더럽다는 똥이지만 그 똥이 없이는 요새야 뭐 화학비료 이런 것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이게 옛날에는 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 이런 것도 다 똥으로 거름을 줬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자연의 순환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똥이죠. 이 세상에 어떤 고귀한 존재도 똥을 못 넣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필요한 그런 건데 드디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하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정말 클로즈업해서 강아지 똥이 눈을 꼭 감고 민들레를 껴안고 있는 저는 이걸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눈물이 처음 봤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뭔가 굉장히 뭉클하게 눈물이 나요. 그림 이 장면이 표정도 그렇고 정말 감동적으로 그렇게 껴안고 비는 더 굵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이 말라있던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안 만났어도 사실은 비를 이렇게 맞으면 얘는 아마 부서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없어지기 전에 민들레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비는 계속 내리고 이제 강아지 똥의 모습은 흔적이 없어요. 이제 그림에서도 강아지 똥은 나오지 않아요. 민들레만 나와 있고 대신 흙속, 땅속을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그 강아지 똥이 녹아서 민들레한테 흡수되는 걸 표현하는 것처럼 무지갯빛 아라리 알갱이가 흙속에 있는 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강아지 똥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꽃봉오리가 없었던 그 민들레에 봉오리가 맺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대요. 강아지 똥은 온몸에 비를 맞아 자잘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감동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우리 표지에서 스포로 봤던 똑같이 강아지 똥이 놓여있던 그 돌담길 밑에 정말 아름다운 노란 민들레 꽃이 피어 있는 게 나와 있고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라고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책은 그 어떤 명작보다 볼 때마다 저는 사실 저한테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항상 제가 주로 이 책은 빼먹지 않고 그림책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하는데 생각할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정말 철학적인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아마 기독교적인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 이 권정현 선생님도 기독교의 미랄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거를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동양의 노자의 철학이나 도덕경이나 이런 데서 담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어렵게 풀자면 그렇게도 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다 떠나서도 또 우리처럼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이런 것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나다움을 찾는 것. 평범한 사람이건 내가 특출난 사람이건 그 누가 됐건 나다움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들어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혹시 장미란 선수 기억하세요? 선생님? 네. 역도 선수 있으시죠? 네. 그분이 그냥 우리가 삿된 기준으로 봤을 때 요새는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양성평등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의 기준을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저런 몸매를 담고 싶어요 라는 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아니죠. 그렇죠. 그건 솔직히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그때 올림픽
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몸으로 뽑힌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사가 났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은 그 몸이 그분의 그 종목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 몸을 타고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거가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만약에 정민환 선수가 나는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하겠어 했으면은 됐을까요? 아니요. 그만큼 성과를 못 거뒀을 거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눈으로. 그리고 반면 김연아 선수도 그 체형이 동양인의 체형 중에는 요새는 뭐 많이 동양인들이 서구화된 체형을 갖고 있지만 비율이나 다리나 이런 것도 훨씬 길어 보이고 또 피겨스케이팅은 그 미적 점수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모도 점수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동양 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미적인 몸매도 되게 그 적합하고 예뻤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또 김연아 선수가 역도를 하겠다고 했으면 잘 했겠어요? 안 됐겠죠. 그렇죠? 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이런 게 그렇게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자신의 나다움을 잘 찾았기 때문에 또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평범한 사람이건 또 뭐 아니건 어떤 사람이건 나다움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의 제대로 된 쓸모를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과정으로 강아지똥을 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봤으니까 우리 최 선생님이 오늘 강아지똥 봤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어쨌든 이제 인들이 비가 돼서 이렇게 그 흩어지는 모습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그냥 그 흩어질 때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내가 무언가는 쓸모가 있다는 그 모습이요. 그렇죠. 네, 저도 정말 아까 말씀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정말 뭉클한데 맞아요. 내 쓸모를 찾아서 드디어 내가 이 형태가 좀 변해도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최 선생님도 가장 기억에 남으셨고 강아지 똥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은 있으실까요? 이건 솔직히 나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얘한테는 강아지 똥한테는 별로 얘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맞아요. 네, 그냥 이게 옆에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꼴찌하는 애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루저라는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네가 있어서 저 1등이 빛나는 거야. 너희들 없으면 쟤네들 아무 뭐지 1등 해봤자 100점이에 빛나지 않는 거야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못난 사람이 있어야 흔히 말하는 좀 잘난 사람들이 돋보이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부자는 절대로 돋보일 리가 없겠죠. 맞아요. 다 똑같으면 서로 다 잘나고 다 예쁘다 그러면은 돋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렇게 빛이 빛나려면은 어두워야 빛나듯이 모든 그런 면을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무언가의 서포터가 돼도 2인자가 돼도 그 1인자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요즘 이제 특히 뭐 자녀도 수도 적고 막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는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라고 하죠. 누군가 그 따라주고 서포트해주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 강아지 똥이 없으면 자연계 순환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존재가 하는 일이 남들과 비교해서 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로 정말 다 의미가 있고 나다운 걸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인생 살아봐서 알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만 또 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내가 나다움을 알면서 그럼에도 이런 필요 때문에 저런 것을 하고 있고 뭐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나의 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모든 거는 정말 다 의미 없는 일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봤을 때는 민들레꽃이 주인공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잘난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이야기 우리 울림을 두고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우리 강아지똥이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그래요. 뭐 이게 남이 볼 때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든 어쨌든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도 나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잊지 마시고 나다움을 찾고 나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 한 편 관련해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표현 작업 남아있고요.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그 풀꽃, 이름 없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요. 왜냐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정말 풀꽃처럼 그냥 사회의 일원이지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풀꽃도 뭐 화려한 이름 있는 장미, 백합 뭐 막 이런 꽃들만 예쁜 게 아니에요. 풀꽃도 예뻐요. 그런데 풀꽃은 작고 뭐 이렇게 좀 주변부에 피어 있고 하니까 잘 눈에 띄지 않죠. 특히 도시에서는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뻐. 심지어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 너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시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세요. 듣고 뭉클. 그런데 여기 너도 그렇다가 내가 남을 보는 눈도 있지만 이 너는 결국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들 또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우리는 다 예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아주고 오랫동안 보아줄 사람 중에 나를 가장 자세히 보고 나를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이에요. 그쵸?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뭐 남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나를 보아주는 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가장 자세히 볼 수 있고 오래 볼 수 있는 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표현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표현 활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볼게요. 네, 오늘 표현하실 표현 활동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리 강아지 똥 이야기를 보면서 나다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 뭐 전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특히 더 오늘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셨기 때문에 자화상, 나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돼도 좋고요. 내 뭐 전체 모습이 돼도 좋고요. 꼭 사람의 형태가 아닌 뭐 나는 별 같은 존재야. 별을 그리셔도 되고 꽃을 그리셔도 되고 어떤 뭐 동물을 하셔도 되고 어떤 걸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주제는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료는 색도화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색도화지에 나를 꾸미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종이, 그리고 이 골판 색종이가 또 있어서 이거는 좀 촉감 재료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 특히 이 재료를 찢거나 오려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 클레이하고 이 골판 띠지는 항상 우리가 어떤 형태를 잡아갈 때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선을 그려서 그 형태를 구분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얼굴을 내가 만약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얼굴 라인을 이 얘네로 좀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풀 가위 이런 거 있고 오늘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뭐 집에 있는 다른 재료를 다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 드린 재료 중에 필요한 것만 쓰셔도 돼요. 다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재료들이 있고 오늘 재료 중에 좀 특이한 건 털실.
요거 머리카락을 표현하시거나 할 때 좋으라고 털실을 준비했는데 머리카락을 꼭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여러 번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머리카락이나 다른 걸 좀 표현하실 수도 있도록, 그리고 이 촉감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털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료 중에 또 조금 예쁘고 재미있는 재료가 이 한글 스티커가 있어요. 예쁜 반짝반짝하는 구슬 스티커가 한글이 있어서 자음, 모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조합해서 글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어떤 형태로 응용을 해서 뭐 꾸미기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소개된 재료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시범을 보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정말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편하게 막 하시는데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우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시범은 언제나 참고로만 삼으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뭐 다른 분들 다양하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이렇게 사람 얼굴 해서 그거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꾸미는 식으로 한번 시범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을 사인펜이나 뭐 크레파스나 여러분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그냥 라인을 그리셔도 되는데 촉각 재료를 사용해서 라인을 하시면 시각장애인 분들도 그 라인에 따라서 더 꾸미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촉각 재료로 얼굴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라인 클레이를 위주로 썼는데 오늘은 이 띠지를 한번 써볼 거고요. 저는 이 빨간색 띠지로 불타는, 열정에 불타는 제 얼굴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한동안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 후로 좀 기력이 많이 딸려요. 옛날에 비해. 그래서 기력을 좀 보충할 수 있게 열정적인 좀 빨간색을 일부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힘을 돋궈줄 빨간색을 쓸 거고요. 뭐 얼굴 라인을 이렇게 하면 얼굴형을 뭐 네모나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예쁜 얼굴형을 하고 싶어서 이 띠지를 가위로 오리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손으로 좀 작게 찢어서 얼굴처럼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손으로 이 띠지를 자르고 있고요. 이렇게 잘라진 걸 가지고 대충 얼굴 모양 어떻게 얹으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모양을 얹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모자라면 띠지를 또 추가로 더 찢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찢은 이 정도로 저는 얼굴이 완성이 되네요. 이 정도면 예쁜 얼굴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머리를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위치를 잘 잡으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골판 띠지 중에 빨간색을 선택해서 제 얼굴 라인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얼굴 라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크레파스나 뭐 다른 도구 그리기 색칠하는 도구들로 얼굴형을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꼭 사람 얼굴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최 선생님은 저 기존에 있는 우리 그 비즈 스티커로 전체 모습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전신 아주 굉장히 예술적으로 또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항상 참여해주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예술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저는 단순하게 제 얼굴 표현을 해볼게요. 자화상이니까. 자, 내 얼굴은 이렇게 얼굴형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이 털실을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털실이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털실은 오렌지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 색상이 저랑 다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랜덤하게 준비되는 대로 드렸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대충 만들 거라서 대충 이렇게
털실을 저는 이렇게 접어서 가위로 오려볼게요. 털실을 약간 뭉치다시피 해서 접었어요. 그리고 이 털실은 아까 종이는 딱풀로 붙였지만 딱풀은 잘 안 붙겠죠? 목공풀로 붙여볼게요. 대충 여기 머리 쪽에 목공풀을 좀, 목공풀은 항상 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듬뿍 발라주셔야 잘 붙죠? 그리고 목공풀은 마르면, 칠할 때는 흰색이라 좀 보기 흉한 것 같지만 마르면 투명한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마르고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모자란 것보단 듬뿍 붙여주시는 게 작업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그렇게 막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약간 대충 손으로 막 꾸기다시피 해서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털실로 머리카락을 표현하시고 난 좀 성격이 꼼꼼하다 하시면 진짜 머리카락 이렇게 빗질한 것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표현을 하셔도 좋겠죠. 저는 좀 약간 이게 파마머리 같기도 하고요.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머리는 파마머리는 아닌데 얘는 지금 털실을 막 그냥 대충 뭉쳐서 붙였더니 약간 파마머리처럼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이 하얀 부분은 마르면 없어지겠죠. 앞머리는 털실로 이렇게 하고 뒷머리 이쪽 부분은 저는 그냥 매직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녹색 매직으로 저는 그림을 그려요. 아주 지금 색깔이 다양한 그런 자화상이 됐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머리를 정말 분홍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막 물들이는 젊은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사실 부럽더라고요. 내가 20대면은 저 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제 나이 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화상만이라도 예쁜 초록색 머리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앞머리는 오렌지색에, 뒷머리는 녹색에 아주 알록달록한 그런 자화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 색 스티커로, 색이 아니라 이 글자 스티커로 예쁜 눈을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요. 이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걸로 하면은 눈이 너무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시범이니까 우리 톡 같은 거 보낼 때 이모티콘 비슷하게 글자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 히읗자로 눈을 이렇게 눈 모양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히읗을 가지고 눈을 해볼게요. 눈이 정말 작은 눈이 되겠네요. 네. 히읗, 거꾸로 붙였어요. 다시 잘 붙일게요. 네. 속눈썹이 있는 이 제 눈처럼 있는 눈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죠? 눈이 너무 작아서 여기에 눈을 조금 크게 한번 그려서 눈을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 보라색으로 여기 이렇게 눈 라인을 그려서 눈동자랑 속눈썹은 반짝거리고 눈은 큰 것처럼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콧대는 반짝반짝 금색 콧대를 해보겠어요. 제가 이 금색 골판 띠지를 잘라서 코에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마치 약간 마징가지터 얼굴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반짝반짝 코가 반짝반짝한 금코를 했고, 입을 할 건데요. 입은
연분홍 입술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잘라서 입을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왕이면 좀 웃는 입처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V자처럼 입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얼굴은 완성이 되었고요. 얼굴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 또 목이 없으면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목까지만 완성을 할 건데 목은 두꺼운 이 색종이 면적이 넓으니까 표현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목은 이 돌판 색종이로 한번 해볼게요. 목은 녹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대충 목 있는 위치에 대고 이렇게 접어서 목을 오립니다. 저는 목을 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붙여볼게요. 얼굴하고 목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도 예쁜 스티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 알파벳 스티커를 이용해서 글자만 한번 꾸미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글자 스티커를 한번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너무 스티커가 예쁘죠? 글자 모양으로 반짝반짝한 구슬로 되어 있어요. 사랑 해볼게요. 러브 L O V E 이렇게 저는 저의 초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멀리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카메라 고정된 걸 빼고요. 자,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코가 훨씬 긴 것 같네요. 저는 제 초상화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초상화를 어떻게 완성해 주실지 너무 궁금하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즐기시는 것도 너무 좋고 어쨌든 우리는 이 책을 보고 이 주제에 집중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화상 작업을 하시면서도 오늘 책에서 읽은 그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작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현 작업까지는 어려우시면 활동지만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지만 이제 표현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또 글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활동지에 정리하는 것과 이렇게 그냥 자유로운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는 또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얻어가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이왕이면 다 해보시면 좋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만들기 시범까지, 표현 작업 시범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